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1월 말에 발표된 올해의 뉴베리 수상작들 중에서 영예의 메달 위너는 데이브 에거스 작가의 The Ice and the Impossible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원에 살고 있는 요하네스라는 이름의 개인데요. 책 속의 사파는 숲을 그린 유명 풍경화들의 주인공 요하네스를 추가로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토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원에 요하네스라는 개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음속은 기본이고 맘만 먹으면 빛의 속도로도 달릴 수 있고 공원과 주변의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가 주로 읊조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God is the sun, clouds are her messengers, rain is only rain 인데 세상과 만물에 빛과 에너지를 주는 해가 신이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구름은 해의 메신저여서 때때로 하늘에 해와 구름을 응시하고 비는 그냥 비일 뿐이라는 요하네스만의 강한 믿음입니다. 공원의 우리 안에는 프레야, 멀디스, 사뮤엘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들소가 3마리 있고 이들은 공원 안의 모든 동물들과 함께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 존재, The Keepers of the Equilibrium입니다. 하루는 들소들이 요하네스를 불러 요하네스는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눈도 좋으니 디아이스가 되어 공원 안의 세세한 일들을 보고 자기들에게 매일 알려달라고 하자 요하네스는 디아이스의 역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또 라쿤, 다람쥐, 갈매기, 펠리컨 같은 동물 친구들을 보조로 두고 매일매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원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내부가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는데 네모난 무언가를 보는 순간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좀도둑 무리 중의 하나에게 잡혀서 개줄에 묶여 납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빛처럼 빠른 요하네스가 인간에게 잡혀 개줄까지 채워지다니요. 모양새가 참 많이 빠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요하네스의 예상과 같이 동물 친구들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멋진 연합 플레이로 좀도둑들을 혼내주고 요하네스를 구해냅니다. 요하네스는 이후에는 좀 멍 때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유롭게 살다가 좀도둑에게 납치되어 개줄에 묶여본 요하네스는 자유로운 생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항상 우리 안에 갇혀있는 들소들을 우리 밖으로 탈출시켜서 바다로 데려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요하네스는 여전히 건물과 네모난 곳들이 신경이 쓰여서 살펴보고 있는데 근처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위의 다리에 어린 소녀가 혼자 있다가 그만 다리에서 떨어져 연못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요하네스는 소녀를 구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주변에 인기척이 없자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소녀를 연못가로 끌어내는데 나중에 달려온 사람들을 보고 쏜살같이 몸을 숨겨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한 영웅견을 찾아 나서는데 요하네스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생뚱맞게 고요태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알림들이 공원의 여기저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공원에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엄청나게 많은 때로 나타나서는 쉴 새 없이 풀을 먹습니다. 무리지어서 거의 예초기 수준으로 풀을 먹어치우는데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려 해도 대답도 시큰둥하게 하고 먹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메인랜드에서 왔고 여기는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도통 처음 듣는 말이네요. 다른 친구들도 처음 보는 동물이라고 하고 또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데 들소들에게 보고를 하니 아마 염소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메인랜드에서 태어나 이곳 섬으로 온 것이라고 하네요. 요하네스는 그동안 작은 섬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염소들은 무리를 지어서 하루 종일 풀을 먹어대고 있는데 헬렌이라는 염소는 혼자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뿔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서 다른 염소들이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 있는데요. 요하네스는 헬렌의 차분한 말투와 박식함, 대화 중에 느껴지는 친절함, 그리고 품위를 느끼고 둘은 친구가 되어 어울리게 됩니다. 어느 날 헬렌은 들소들을 탈출시킬 방법이 생각났다면서
자기들은 곧 배를 타고 메인랜드로 돌아갈 텐데 그때 염소무리에 섞여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요하네스는 상의를 해보고 계획을 잡자고 하지만 바로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한다는군요. 요하네스는 신속하게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들소들에게도 알립니다. 이때 들소들은 자기들이 가고 나면 요하네스가 The Keeper of the Equilibrium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요하네스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실 요하네스는 그냥 개가 아니고 코요테 아빠와 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토록 빨리 달릴 수 있고 눈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과 공원에 붙은 코요테 전단지는 요하네스를 찾는 거라는군요. 여하튼 들소 탈출 작전은 갑작스럽게 실행하게 되었지만 모두들 한마음한 뜻으로 단 오리들만 빼고요. 평소 잘하던 자기 역할들을 해내면서 지키던 사람들을 피하고 들소들은 이제 배가 보이는 바닷가 언덕까지 도착을 하고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덩치 큰 들소들을 은폐해주는 염소 무리들에 섞여서 배만 타면 되는데요. 이때 프레야가 이야기합니다. 임파서블이라고 말이죠. 이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메인랜드의 새로운 세상에 가도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서 적응도 힘들 것이고 또 여지껏 살아온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요하네스는 갈매기 친구 버트랜드와 함께 염소무리에 섞여서 배를 타고 육지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Heroes go forth, to be alive is to go forth, so we went forth 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책은 256페이지 분량으로 짧지는 않지만 39개의 짧은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쉽고 간결한 표현들과 유머러스한 상황들 그리고 잠깐 멈추고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표현들도 꽤 있어서 제 느낌으로는 앞에 읽었던 엘프독 앤 올헤드나 사미르 구하기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읽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과 스토리 전개가 빠르면서도 설명이 명쾌해서 내용의 이해가 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레이드 레벨은 3에서 7로 미국 초중등학생이 읽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저의 느낌으로는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생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원서 읽기 초급 수준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텔로였습니다.